나는 논산훈련소 정문 앞 잔디밭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보통 대전의 어딘가에서 논산훈련소까지 약 50km 되는 거리는 자동차로 60분 정도 걸리지만 아버지는 30분이 걸리지 않아서 도착했던 것 같다. 택시 운전사여서 그런지 운전은 정말 잘했다. 최근에도 경험해보면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도로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듯하다. 분명히 과속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아버지에게 그 상황은 위급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회상하자면 부모의 자식 생각은 앞뒤를 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사정을 설명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더 괴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이해할 여력은 없었다. 나는 돌아왔다. 마치 영원히 군대에 갈 것 같았지만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는 천지 차이였다. 내게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군대 안 가는 사람인 신의 아들이라고 좋아했을 테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지금 생각할 때 그 당시 군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리석었다. 물론 군대가 내게 기회를 열어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군인으로 사는 삶이 소중한 나의 자산이었으므로 지금에서라도 내 삶의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이다. 마치 자서전을 쓰듯 성공하고 난 뒤에 내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 다를 뿐만 아니라 난 현재 성공하고 있고 또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폐인이 되었다. 게임 중독이었다. 2달 동안 종일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그때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도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게임 유튜버는 되지 못했다. 아마도 2년은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렇게 보니 과연 그것이 폐인이었나 싶기도 하다. 부모님은 각자 일하기 바빴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대전 병무청을 지났다. 대전 병무청은 서대전 내거리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가는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면서 잘 보이는 곳에 있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병무청에 걸린 공군 부사관 모집 플래카드가 눈에 확 띄었다고 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직원에게 사정에 관해서 물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병무청 직원이 공군은 시력을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육군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에 다시 지원해보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육군에서의 기억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미달이어서 원서만 쓰면 합격이었을 대학 원서를 쓰지 않아서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었다. 명절에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작은 어머니는 자신의 외삼촌이 공군 준이라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공군 부사관에 지원해보라고 했다.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내가 공군 부사관에 지원하기 위한 의욕을 생기게 한 영향이 있었을 뿐 어떤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군 부사관에 인관하고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영내하사 내무실 B&Q에 있었을 때 당직 사관실을 거쳐서 내무실로 전화가 왔었다. 잘 근무하고 있냐는 안부 전화였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전화를 받고 어쩔 줄 몰랐다. 여러분들의 설득으로 나는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육군 부사관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징집 영장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 징집을 연기하기 위해 학교에 복학했다. 입대했을 때 시력 측정을 대비하기 위한 가짜 안경을 구매하기도 했다. 만약 공군 부사관이 안 되면 해군 부사관까지 해볼 생각이었다. 나는 공군 부사관에 지원하고 열심히 학교에 다녔다. 제대 후 복학한 형들과도 잘 지냈고 공부도 잘 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사관 시험은 준비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절실함은 있었지만 노력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형들과 술 마시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